집은 쌀 때 사는 거고 네네. 불안기 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과도한 기대감으로 1, 2천만 올리는 게 아니라 4, 5억 올린다니까요. 그걸 그 산다고요?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강남이나 용산이나 정고점을 다 돌파했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격 회복이 낮은 곳. 그 어디예요? 다 조사했죠. 아, 조사했어요? 자, 집당지성 2부입니다. 2부는요, 부동산 키워드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또 핵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칠판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적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거 다 궁금하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 최대 변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최대 변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 하나, 둘, 셋. 저는 부동산 정책 네. 꼽았고요. 와, 통화량 이건 상상도 못한 소화량이 일단 우리 예. 위원님 답변부터 듣죠. 지금은 이제 M2로 보면은 한 4,227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세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른바 슈퍼파워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 8.3일 대책 때 그때 보면 노무현 정부의 기억난다. 네. 부동산 정책의 이제 완결판 뭐 이런 유명했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네네. 종부세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때 M2 통화량이 1,000조였습니다. 1,000조. 지금은 4,227조니까 4배 시장이 4배 정도 힘이 세졌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정부도 당연히 그때에 비해서 파워가 커졌는데 그거보다 시장의 파워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정부 정책 나오고 나서 집값이 확 빠지던가요? 안 빠져요. 안 빠지던데? 그때는 물론 이제 그때는 재건축 중심이었고 지금은 이제 새집 중심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재건축은 굉장히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루 저녁에 막 1억씩 빠지고 그랬죠.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투자 트렌드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파워가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시장 파워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지표가 있지만 M2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화량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 게 결국에는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통화량을 조절하려면 또 대출 규제해야 되고 세금 규제는 이제 바로 안 한다라고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 세금 규제 할 수밖에 없겠으나 지금 뭐 하반기에 바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출 규제, 금융 규제로 최대한 조절을 할 텐데 그게 얼마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그래서 하반기에 이 지역은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노도강하고 경기 남부 적었고요. 그렇군요. 가격 회복이 낮은 곳. 그 어디예요, 거기요? 다 조사했죠. 아, 조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이나 용산이나 뭐 이런 데들은 이미 정고점을 다 돌파했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네. 제가 실제로 제가 궁금해요. 2021년 4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떨어졌는지를 보니까 이제 1분기 기준입니다. 올 3월 현재 양주가 28% 마이너스, 양주 오산이 25.8%, 오산. 의정부가 24%, 약세 지역이네요. 의왕이 23%, 군포 22%, 고양 21%, 광명 20%,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 25.5%, 계양구 23.1%, 그 다음에 도봉구하고 지금 노원구가 마이너스 21%. 와. 이쪽으로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회복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먼저 선발주자가 회복했으면 뒤따라간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우리가 2017년이나 2021년처럼 뭐 상급지, 하급지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 오르는 그런 장세는 아니에요. 지금 갭 투자를 옛날만큼 안 하고 외곽 지역에 가서 갭 투자하는 수요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순환매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다. 저는 이렇게 봐서 지금 가격 회복이 좀 덜한 곳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고가 아파트들 강남, 한강 벨트들 집값 천정부지에 올랐고요. 지금 막 불안하니까 원래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 우리 동네까지 불똥이 튀니까 서민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들
메모하셨다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지역을 노도강이나 경기 남부라고 적었는데 결국에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요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불이 그냥 확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노동항까지 간다라고 보고요. 노동항 가면 경기권으로 번지기 때문에 남부권, 북부권 시차를 두고 이제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전방위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사실 절대 가격도 너무 높고 요즘 갭 투자하기가 다주택자 규제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야, 이거 우리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발상으로 하반기 떨어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 하나, 둘, 셋. 아, 우리 위원님 5% 이내. 근데 확률적으로잖아요. 우리 95% 확률이잖아. 논문 쓸 때. 예? 유의승이 굉장히 할 때. 굉장히 정확한. 근데 저는 감 떨어질 때까지 감 떨어질 때까지 5% 이내하고 결국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감 떨어질 때까지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다. 그리고 내 입에 떨어질 확률이 적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5% 이내라고 예측하신 나름대로의 근거? 없어요. 그냥 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천착하면은요 분석보다 직관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선무당 사람 잡는 거죠. 잘 모르니까 사람 잡는 거고. 저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한 30년 정도 있었는데 주워들은 것도 있잖아요. 잔파도는 있을 겁니다. 잔파도는 있을 거지만 크게 푹 떨어질 상황은 아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여전히 공급 부족 불안 심리,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나 유동성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전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에? 이거는 왜 전망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맞지도 않는 건데. 그래도 좀 더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찾기 위해서 이거는 결국 타이밍 재겠다는 거죠. 네, 타이밍 맞아요. 재면 안 돼요. 안 타이밍 맞잖아요. 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사면 되는 거죠. 아까 싼 걸 제가 가격 메리트 부합되는 거 사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요하면 사라. 이런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전국 방송이 통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서울 오면은 뭐지? 그다음에 나중에 수도권 부산 또 오르고 지방까지 오르잖아요. 올랐거든요. 네네. 이게 일종의 파도 타기처럼 물결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먹혔는데 지금 완전 시장이 동조화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지, 것처럼 양극화. 지금 고점 대비 28% 빠진 데도 있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도. 근데 어떤 데는 지금 107% 오른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일반 총론으로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요? 각계 전투로 졌다 어떤 배 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시황 전망을 듣지 마시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에 초점 맞춰서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계산만 하고 더블딥 찾다가 타이밍 제가 잡는 분 사실은 못 봤습니다. 떨어질 때 사는 사람 제가 20년 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하고 또 자금 계획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많이 안 오른 집 사면 좋죠. 현금 한 200억 있으면 강남 사든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절대 집은- 전문가들 말 집은 쌀 때 사는 거고 네네. 불안기 때 사는 거다. 전문가들 말 너무 그것만 맹신하지 제가 꼭 마시고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네. 저렴한 아파트 또 좋은 타이밍 내가 필요해서 내 집 마련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주의하는 게 좋겠다. 하나 둘 셋. 저는 리스크 관리. 추격 매수.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추격 매수 안 하면 지금 분위기에서 아까 저렴한 거는 사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거하고 달라요. 이건 달라요? 그거는 저점 매수고 아, 추격 매수는 네. 시세 추종법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막상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매물이요 보니까 최근 실거래가에 비해서 많은 것은 5억씩 차이 나요. 네,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매물이 5억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과도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이제 그냥 1, 2천만 올리는 게 아니라 4억 올린다니까요. 그걸 그 산다고요? 자리에서 아 그러면은 그거 살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우황정심한 한 2박스 먹고 사셔야 될 걸. 쉽지 않습니다. 말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그 동네별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개별 물건별로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강남이나 아니면은 이제 강남 주변 지역 그다음에 뭐
분당이나 판교나 과천 이런 데들이 지금 한마디로 호가가 보앙 떠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풍선 뜨듯이 부흥 떠버렸어. 그걸 쫓아가신다고? 쉽지 않죠. 진짜 그거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판단을 좀 바꾸셔야 돼. 어떻게? 그러면 약간 쇼핑하듯이 접근을 하셔야 돼. 오늘 내가 지갑을 하나 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지갑을 하나 살라고 그랬는데 요 백화점 가보고 또 요 백화점 가보고 그렇죠. 또 아니면 또 뭐 할인점 가보고 아니면은 뭐 그냥 잡화점 가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보고 이른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지금 대단지가 좋고 새 아파트가 좋고 역세권이 좋고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상보다 최적이 더 맞을 수가 있고요. 최상보다 최저. 어쨌든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네. 어쨌든 좀 싼 곳으로 가되 불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저 소장님 그러시더만 그냥 10% 그냥 배액 배상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며. 네네. 그런 경우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을 일단은 짧게 하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중도금 넘어가면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계약금을 15% 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계약서에다가 이 돈 15%는 중도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쓰면은 계약 해지가 안 되지. 좋은 팁 주셨네.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면은 잡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거 나 집을 안 팔았으면 관계없는데 이미 팔고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공중에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를 대비해서 약간 안전장치들을 충분히 만드셔야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동이 칠 때는 조심조심 하시는 게 진짜 필요한 내 집 마련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급할수록 차곡차곡 한 걸음씩 올라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더 주옥 같은 또 오늘 하지 못했던 내용들 한 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당지성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